안 보인다고, 화면이 잘 안 보인다는 피드백이 좀 있고 학생들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진행할 것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제 다음 주에는 그 해외 출장이 있어서, 국외 출장이 있어서 다음 주는 줌 수업 하루 한 번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니네요, 아니네요. 수요일 날. 다음 주에 제가 화요일 날 오니까 다음 주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수업을 하면 되고요. 그 휴강이 아닙니다. 이게 수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저녁, 화요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복습을 좀 하면, 혹시 그때 그 첫 수업에서 인터넷 주소 체계 얘기할 때 2의 32승 주소 공간에서 2의 32승 주소 공간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네트워크, 하나는 호스트로 나눠 쓴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건 제가 오프라인 수업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은.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그 주소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주소의 주인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넷은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소유고요. 어, 그래서 미국이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이제 하위 지역 어소리티라고 하죠. 지역 어소리티들에게 그 권한을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잠깐 빌려주는 방식으로, 그건 이임하는 방식,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IANA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IANA에서 최근에는 ICANN으로 이제 일원화됐고요. 그래서 ICANN이 전체 주소 체계를 총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대륙마다 이 주소 체계를 총괄하는 뭐 어린, 이거는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렌릭, 이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죠. 그 다음에 그 라이프 NCC는 유럽이고요. 그다음에 아프리닉은 아프리카, 그다음에 에이피닉은 어, 아시아 퍼시픽의 인터넷, 그때 말씀드린 이제 2의 32승 공간을,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내부망에서 하실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는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쪼개서 주고 나눠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KR릭,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 주소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KT나 뭐 SKB 이런 데 주소 쓰는 거는 이미 그쪽에 할당된 주소를 이제 뭐 저희가 그 정수기 같은 거 빌려 쓰듯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주소를 실질적으로 할당받아서 쓰시려면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을 해서 이제 인터넷 주소를 할당받고 망사업자 번호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구조적인 이제 어소리티라고 해서 이런 어, 각각 지역의 담당 기관들이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JP닉, 한국은 이제 KR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KR릭에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인터넷 주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IP가 누구의 소유인지, 특히 사이버 보안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모든 방어 체계 혹은 대응 체계가 IP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IP 기반의 방어 체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아, 사이버 공간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실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뤄야 할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 훈련 시스템에서도 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하는 역량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들으셨고, 그다음 이제 훈련 체계 하시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주소 측의 이해 및 어, 데이터 분석을 이제 첫 번째 분석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간단하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좀 크게 만들어서 할 테니까 피드백을 주세요. 한번 그 선생님께서 확인하시고 답 얘기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요? 네. 예. 그러면 레버버가 일어나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더 켜보죠. 예, 이 정도는 어떠신가요? 이 정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주소가 정해져 있어요. 뭐 주소 정보는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주소 정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오늘 최신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하지 않고 만약에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면 또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정보를 저희가 다운받는 건데 라인 수가 상당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육안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매일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이 주소를 이제 항상 같은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그냥 실행시키면 돼요. 요거 하나씩 뭐 이러다 하나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이렇게 다운받죠. 제가 좀 빨리 받아볼게요. 치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교 선생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URL을 남겨드리고 혹시 필요한 이게 사실 들어가서 그냥 찾아보면 되는데 이거 찾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어, 요걸 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운을 다 받으면은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집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좋은 데이터고 뭐 이거 받을 때 제가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소리티가 누구냐. 두 번째는 이제 ISO에서 지정한 두 자릿수 국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에 들어보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 ISO 컨트리 코드 하면은 이렇게 3166번을 통해 가지고 컨트리 코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KR은 대한민국, 뭐 여기 BI는 뭐 부룬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 그 데이터에서 보시면 두 자리에 있는 게 국가 코드 요거죠. 그 다음 게 이제 형태. IPv4가 있고 IPv6가 있고 그다음에 망사업자 번호에 ASN이라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IP 번호 이제 요게 시작 번호예요. 그래서 103, 173, 238.0부터 요게 크기입니다. 그래서 238부터 0.0부터 512만큼 가면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256 진수니까 이게 캐리오버가 일어나니까 그걸 빼고 그냥 103, 173, 234.0부터 103, 173, 234.255까지 요게 할당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인도의
이제 IP다. 아이디가 이제 어딘지 한번 보죠. 아이디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죠. 예, 인도네시아. 아이디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IP로 할당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 우리가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다 받았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제가 두 개 받아가지고 두 번째 받는 거 제가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꿨으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한번 WC-L이라는 걸로 크기를 한번 해보면 제일 큰 게 이제 유럽 IP가 제일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어린, 그 다음에 APNIC, 그 다음에 뭐 랜닉, 그다음에 아프리닉 이렇게 이제 대역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캣이라는 명령어로 이제 concatenate의 약자인데 이 캣은 이제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스탠더드 아웃이나 혹은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특정 파일에 이제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요. 파일 두 개를 뭐 한꺼번에 특정 파일에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전부 제가 concatenate 하겠다. 그럼 D자 들어간 모든 D 들어간 모든 데이터를 뭐 all 데이터 .csv all 데이터 .psv 뭐 이렇게 바꾸면 요 안에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라인 수를 계산하게 되면 전체 다 더한 게 all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거고요.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에는 지난번 받은 게 있는데 요것도 MB 이 모든 지금 안에 있는 이렇게 이제 바꿔서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내용 우리가 브라우저 갖고 있던 내용들 한번 천천히 보시면 첫 번째가 어서리티, 두 번째가 국가명, 세 번째가 타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어, 최신 IP 정보 다운로드 이거 우리가 했고요. 두 번째 에, 전 세계 국가 중에 IP가 할당된 국가 수가 몇 개냐 보시면 이제 일단 내용을 열어봐야겠죠. D별 그다음에 IP가 할당돼 있으면은 이제 국가명이 존재해야겠죠.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제 $2가 별이 아니고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조건을 해서 이게 이제 파이프 세퍼레이트 파일이니까 파이프로 이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가 별이 아닌 거. 프린트 해보죠. 그럼 이제 별이 아닌 것만 전부 다 프린트 하겠죠? 그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게 국가가 할당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2가 MT가 아닌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저희가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몇 개 라인이냐면 한 1, 10, 100, 1000만, 41만 개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칼럼이 세 번째 칼럼이 뭔지 보려면 여기서 세 번째 거를 sort u 하면 요거는 이제 뭐 의미 없는 거고 ASN이라는 게 숫자로 한번 세볼게요. sort 이제 대부분 이건 다 한 라인 하나씩이니까 커멘트에 불과하고 요거라는 거죠. 세 번째 게 AS 번호를 나타내는 게 98,000개, IPv4를 나타내는 게 24만 2천 개, IPv6를 나타내는 게 7만 개 정도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IPv4를 원할 거니까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3이 엔드 조건 $3이 이젝트 매치로 IPv4인 거. 그럼 이제 IPv4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는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모든 IPv4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24 04 0 0 레버버가 일어났어. 24 0403 IP 데이터 tsv 데이터 cz 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압축해서 이제 크기가 되게 줄어들죠. 4.3메가로 줄어들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어, 실제 이 파일이 어떤 건지 파일명을 한번 찍어 보시면 gg compressed data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라인수를 보면 당연히 아까와 똑같이 24만 2천 라인이 와야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이제 완성이 됐고, 오늘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 이제 요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전 세계 국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국가 있는 것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IP가 할당된 거, 국가가 몇 개냐면 결국은 아까 거기에서 국가명이 유니크하게 몇 개인지 세면 되겠죠. 그럼 국가명은 두 번째 칼럼인데 구분자가 어, 파이프죠. 그래서 구분자를 파이프로 변환한 다음에 국가를 프린트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럼 국가명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게 몇 개냐? 라인수만큼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중복이 없는 국가명을 원하니까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세면은 전 세계 국가의 수는 IP가 할당된 국가의 수는 239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했던 거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 중에 IP가 할당된 국가는 요거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요 조금 더 달라지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공인 IP의 주소의 수가 몇 개냐. 이 주소의 수는 아까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라인. 요게 이제 데이터의 크기니까 요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저희가 프린트 다섯 번째 거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려면 썸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다 더하고 다 더한 다음에 썸을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3억 6천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4억 2천 42억 개, 36억 개네요.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36억 개 나오는데 이게 그럼 전체 IP의 몇 퍼센트냐? 그러면은 썸 나누기 2의 32승 그다음에 퍼센트 곱하기 100 그러면은 전체 IP 공간의 85%가 현재 할당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P의 수는 36억 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으로 또 넘어가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너무 빠르다거나 이 정도면은 괜찮겠죠? 뭐, 명확하지 않은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이제 질문 받아서 넘어갈 테니까 적어놨다가 조교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혹은 제가 뭐 다음 주에 가니까 다음 주에 갔을 때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최초로 IPv4를 할당받은 연도는 언제냐?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면 뭐 당연히 두 자리 국가 코드가 대한민국 KR이니까 전부 KR만 다 모아보죠. 근데 여기서 연도는 뭐죠? 1, 2, 3, 4, 5, 6번이 연도죠. 이게 할당받은 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프린트 달러 6.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되겠죠? 그럼 어센딩 오더로 해서 어, 첫 번째 거. 그러면 1986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할당받았냐?
KT겠죠, 당연히. 자, 여기 128.134.0.0이라는 B 클래스의 주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할당받은 거고요. 상당히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빨리 IP 주소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 어, 자, 이제 대한민국 IP 보위수는 이런 거 이제 아까 우리가 전체 IP 보위수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 KR. 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IP의 2.6%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IP의 수는 1억 개 정도 될 거예요.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억 개 정도의 IP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를 하나 오늘은 새롭게 더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빨리 가고 8번 문제 하나 더 더해서 가볼게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한민국 IP 보유수가 몇 개냐 그러면 아까 우리 갔던 거에서 이거 더하지 말고 어, 대한민국의 IP를 다 프린트해야겠죠. 몇이냐고 대한민국 IP가 몇이냐고 하니까 전 세계 IP의 순위라 상대적인 순위니까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국가명하고 그다음에 크기 1, 2, 3, 4, 5.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예를 들어 이제 좀 작은 나라로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이 AF라는 나라, 이 AF라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할당된 IP를 요걸 앞에가 AF인 걸 다 더하면 되겠죠. 언제까지 더하냐면 AG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하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 앞에까지 다 더해야죠, 물론 IP 수가 나올 텐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거는 힘드니까 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 번째 당연히 이제 국가명이 기존의 라인하고 같으면 더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하고 다시 집어넣어야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러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뭐 별로 소트해야 되냐면 IP 크기별로 마이너스 리버스 오더, 그러니까 디센딩 오더로 넘버 와이즈로 칼럼 두 번째 걸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일본이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순위를 좀 표시하고 싶다. 잘. 그럼 여기다가 아, 프린트 넘버 오브 레코드 그다음에 달러 0 이렇게 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 6위 오늘 기준으로 해서 세계 6위. 그럼 전 세계 IP의 퍼센테이지 각국의 퍼센테이지까지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달러 2 나누기 2의 32승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미국이 37%, 중국이 7%, 어, 일본이 4%, 영국이 2%, 독일이 2%, 이제 한국이 2%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비율이 IP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가장 적은 수는 뭐 당연히 거꾸로 가면 될 테니까 거꾸로 가서 보면 되고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그냥 한번 보시면은 제일 적은 IP를 가진 나라는 BL이란 나라. 이게 어, 카리비안 제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나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새로운 문제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여기서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IP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 여러분들이 지난 침해 사고를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특정 IP가 어떤 시점에 어느 나라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침해 사고 분석할 때. 왜냐하면 요즘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같은 국가 기반 공격자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IP를 사용했는데 그게 현재 어느 나라의 IP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누구 거였는지 정보를 알지 못하면 사건 자체 미궁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IPDB를 만들면 쉽게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IPDB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데이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 뭐예요? IPDB면은 결국은 시작하는 IP 1, 2, 3, 4.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즈 5, 5번. 그 다음에 국가명.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스트링을 가지고 비트윈 연산을 하려면은 저걸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DB화 하려면 216-245-80.10부터 216-245-80.256까지 이게 DB에 다 넣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for i in 0부터 255까지 do echo 뭐 이거 1024다. 이거 250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달러 아이 이게 다 어디야? 이게 어디냐면 216992 216992니까 이게 영국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이게 영국이라고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국 GB 이런 식으로 이제 레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레코드가 몇 개 필요하냐? 36억 개가 필요한 거죠. 36억 개의 레코드 가지고 DB를 만들면 데이터베이스가 잘 동작하지 않죠. 사이즈 너무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DB를 만들 때는 비트윈 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IP를 정수화 시켜줘야 됩니다. IP를 정수화 시키려면 이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IP는 여기서 보면 이제 256진수예요. 무슨 말이냐? 0에서 255, 우리가 이제 10진수잖아요. 0에서 9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 해서 캐리오버가 다음 이제 그 뭐라 자릿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IP도 보면은 256진수란 말이에요. 0부터 255까지 가고 그 다음에 256이 됐을 때 캐리오버가 일어나서 다음 단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진수 뭐 변환, 2진수 변환 뭐 이런 것처럼 변환이 일어날 때 각 요 수들을 우리가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환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db.step 1.tsv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db.step1.tsv를 만들게 되면 어,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과제가 있고 이런 거면 요걸 가지고 이제 마이스케일이 아니라 SQLite로 DB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질의해서 이제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기술이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할때 요 256진수를 어떻게 나눌 건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 명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안에 스플릿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플릿 $2 IP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 칼럼을 두 번째 열이죠. 두 번째 열을 IP라는 이름의 변수로 나눌 건데 그 나누는 조건은 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우리가 IP1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앞에
그 4개 옥테트 중에서 첫 번째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국가명. 이렇게 국가명 필요하죠. 두 번째, 정수로 변환한 두 번째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IP 1 곱하기 256에 0, 1, 2, 3승 더하기 IP 2 곱하기 256에 2승 더하기 IP 3, 3 곱하기 256에 1승. 그러니까 똑같죠? 뭐 그냥 구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냥 쓸게요. 네, 플러스 IP 4 곱하기 256에 0승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첫 번째 거, 그다음에 두 번째 IP에 대한 거를 우리가 IP도 우리가 또 정수로 이제 나눈 거 이거 혹시 보고 싶으시면은 앞단에 하나 더 써주면 되고요. 뭐 이렇게 달러 2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를 정수 변환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정수 변환한 데다가 크기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수 변환한 거 더하기 이제 1, 2, 3번인가요? 3? 뭐 보죠. IP 스텝원을 보면은 뭐가 되나 보죠. DB 스텝원 1, 2, 3, 3이 맞네요. 그렇죠? 3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요 IP를 정수로 우리가 변환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정수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게 남아공의 IP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코멘트도 괜찮아요. 뭐 빠르다, 느리다, 쉽다, 어렵다 다 괜찮거든요. 제가 앞으로 갈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서 어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기술이 아, 이제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기술이 익히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때 이제 분석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기술이고 이제 요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패킷 분석이라든지 네트워크 포렌식 혹은 네트워크 해킹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로 우리가 좀 다룰 건데 역시 그 부분을 위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반 DB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DB, IPDB 240403.tsb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SQLite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제 IPDB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IP 수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어떻게 하죠? 달러 원이 KR인 것만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 2, 3, 4 달러 4 마이너스 달러 3 하면은 이제 사이즈가 나오죠. 그럼 이걸 다 썸으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썸으로 더해서 한 다음에 프린트 썸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 이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이 값이 나와야지만 올바르게 작업이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명확하신가요? 다 명확하면 이제 요거는 여기서 이제 기본 분석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의미 있는 분석으로 진행을 좀 할게요.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그 다뤄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하기 전에 이제
DNS 관련해 가지고 익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DNS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그다음에 수업을 이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좀 판서해 가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DNS 같은 경우는 역시 모든 인터넷의 구조는 이제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누군가 어소리티를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IP 수도 알아야 되고 겹치지도 않아야 되고 충돌도 일어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단에는 이제 루트 DNS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 DNS가 뭐냐? 제가 물어보려면 여러분들이 디그 아무거나 그다음에 그 전체 지리를 해보면 이렇게 루트 DNS가 나옵니다. 그래서 A 루트부터 한번 보죠. 1, 2, 1, 1, 2, 3, 4 뭐죠? 이게 이제 보시면은 A 루트부터 A, B, C, D, E, F, G, H, I, J, K, L, M 해서 1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의 이제 IP가 있고요. 원래 이것들의 IP를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IP들을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해보면 이게 이제 IP 주소들이죠. 13개의 루트 DNS IP들이고 그 IP들의 국가를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이제 국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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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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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이제 13개 중에서 10개가 이제 미국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편중된 체계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본 뭐 이런 거는 이제 부하 분산을 위해서 본인들의 이제 동맹 국가들에게 분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러시아나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큽니다. 이런 이유로. 그러면 이제 이런 13개의 루트 서버가 있으니까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루트 서버를 공격하면 인터넷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일들이 이제 실제에서 루트 서버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트 서버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있는지 보시면은 요게 이제 2022년 7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1,500개 카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의 카피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루트 DNS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대한 공격을 해도 공격 자체는 대한민국 벗어나지 않도록 애니캐스트로 적용돼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13개가 있지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럼 13개 물리적인 위치들도 이제 분산돼 있고 많은 복제본들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지리 과정이 어떤지 한번 아까 다시 돌아가서 해볼게요. 디그 기사점 월점 KR을 우리가 지리하면 이제 뭐 기사점 그냥 월점 KR 이걸로 지리하면 이게 이제 기사 IP거든요. 또 보시면은 이제 한국 인터넷 진흥원 IP가 NH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거의 리졸빙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끝에 트레이스만 붙이면 돼요. 붙으면 이렇게 처음에 루트 DNS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케알 DNS 그 다음에 스타 DNS
다음에 이제 자기 값에 대한 키사.월정 KR에 대한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DNS 질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forwarding DNS라고 하죠. 그래서 forwarding DNS에다 질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forwarding DNS는 한국 뭐 KT DNS 혹은 구글 DNS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에, 사용하는 이제 DNS가 될 거고요. 그걸 보고 저희가 forwarding DNS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DNS가 처음에 누구에게 질의하냐? 당연히 루트 DNS한테 질의합니다. 그럼 루트 DNS의 IP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거는 DNS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면 여기다 요 중에 질의를 하게 되고요. 얘가 뭘 알려주냐면 이제 두 번째 거 www.kisa.or.kr이면은 or.kr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or.kr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건 당연히 다 kr이죠. 그 정보가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뭘 알려주냐면 or.kr에 대한 모든 어소리티는 이 6개의 다 kr DNS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이제 6개의 다 kr DNS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면 얘가 이제 6개 다 kr DNS에게 실제 키사의 주소는 누가 관리하고 있나를 물어봅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한번 질의를 해보죠. 디그 기사.월.kr의 네임 서버가 누구니 하고 물어보면 두 개가 있죠. center.기사.월.kr, hera.기사.월.kr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헤라 혹은 센터에게 물어보면 비로소 이 DNS가 www.기사.월.kr에 대한 주소를 알려주게 되고 그 주소가 OS에 들어가면 그것이 연결돼서 이제 리졸빙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한번 보시면 제 캐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따따따 그냥 기사.월.kr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TTR 값이 429. 쇼트를 한번 해보죠. 그래 짧게 프린트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매 2초마다 질의를 하면 97, 95, 93, 91 여기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TTL 값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이 레코드를 forwarding DNS에 넣어놓을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orwarding DNS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저장된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TTL 값이 time to live거든요. 생존 값이 0이 되기 전까지는 이 복사본을 사용합니다. 근데 원래 값이 뭔지 물어보려면 이제 키사의 DNS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키사 DNS를 직접 질의하는 이 어, 방법이 @사인을 이용해서 hera.kisa.or.kr에게 물어보면 여기 보시면은 키사의 TTL 타임은 60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줄어들지 않죠. 왜냐면 이건 존에서 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요게 키사의 DNS 서버 존에서 물고 들어오는 거고 아까 이제 요걸 익사점 어떻게 저희가 물어보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 로컬 웹 서버에서 물어보는 거, 로컬 DNS 서버에서 물어보는 거고 점점 값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향후에 이제 우리 자료를 보면 서비스 거부공급 대응 체계에 대해서 이제 배우거든요. 서비스 거부공급 대응체계 배울 때 디도스 대피소에 방어를 적용할 때 DNS A 레코드 변경을 통해서 방어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딜레이는 TTL의 타임만큼 최대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의 구조와 모두 연결돼서 침해 사고 및 침해 사고에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각조각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이 학기 뒤로 가면서 다 묶여서 굉장히 큰 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그림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속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속도 혹은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진행하는 속도, 그다음에 강의량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여러분들이 이 수업 말고도 훈련 체계에 관련된 테스트 및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다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줌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나 또 그 코멘트 있으면 지난번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교 선생님한테 통해 가지고 전달해 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 출장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화요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수요일 날그 오전에 강의를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별 말이 없으면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 직접 뵙고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했던 것들 한번 또 정리하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